자, 여러분. 자, 저는 우리 슈퍼주니어가 내년에 20주년을 맞아요. 이제 우리 멤버들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게 다 이렇게 가입표를 친 게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가 이제 56kg였습니다. 근데 지금 70kg예요. 우와. 근데 이제 처음에 신동처럼 이렇게 귀염상으로 데뷔한 게 아니라 날카롭게 데뷔했기 때문에 20주년 때는 최대한 늙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살만은 내가 좀 컨트롤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는 다짐을 한 게 2025년 1월이 되는 순간 술을 당분간 끊기로 했어요. 당분간이요? 저 술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12월 안에 저한테 술 약속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20주년을 위해서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나이트클럽 아직도 있어요?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 네, 제가 이제는 나이트클럽에서 더 이상 춤을 안 추고 이제 무대에서 춤을 출 거고 그리고 이제 이제 음식도 좀 줄여서 56kg까지는 힘들더라도 한 65, 한 요 정도 64, 5 요 정도까지 빼가지고 한번 내년 한 1월부터 시작이니까 3월, 4월에는 좀 달라진 모습. 늙고 살찐 김희철이 아니라 늙기만 한 김희철로 우리 엘프에게 나타나고 싶습니다. 진짜네요. 이거 되게 창피한다 이거. 니꺼 가져와. 이런 거 왜 시키는 거야? 거기 올려 나 그냥.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 다리 아프니까 다시 앉아.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 발표할게. 그래, 승원아. 난 저 트라우마가 너무 궁금해. 뭘까 알 것 같거든 뭔지. 알겠지? 바로 그날이야, 호동아. 제가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작해도 되니? 이맘때 딱 10년 전 이맘때였거든. 이맘때다, 내가 스타킹에 나갔을 때가. 그때 생긴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사실 이어져 왔어. 사실 학교에 전화가 왔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냥 나가라고 하셔서 그때는 어리니까 거절도 할 줄도 모르고 그치. 여러분 곧 스타킹에 전화 그냥 갔다 오자 해서 했는데 하필 그 인생 첫 방송이 스타킹이었던 거지. 세지. 물론 호동이는 나를 너무 예뻐해줬지만 난 내 길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사실 그 상처를 많이 이후에 받았구나. 한 번 더 전화가 오긴 했었어. 넥스트 스텝을 너무 못했네. 미안, 내가 거절했어. 수만아 두려운 거야 싸워야지. 못 싸우고 내가 10년을 지금 여기 땅구멍에 숨어 있었던 거야. 아이고 이런 넥스트 스텝. 근데 그랬다가 이번에 제스비 프로젝트를 하면서 호동이 말처럼 넥스트 스텝 용기를 내면서 하나씩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해보고 사실 이번 방송도 원래 내 성격이었으면 전혀 나올 수가 없었는데 제스비를 위해서 내 개인적인 거 다 치워두고 나온 거거든.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나는 이 트라우마라는 풍선을 날려보내리라. 호동이 앞에서 그런 나 자신을 칭찬해! 야 너 있잖아 다시 백스텝 밟으면 안 돼. 그럼 나는 오늘 계속 나랑 맞붙었던 영철이가 궁금했잖아. 괜찮아. 잘했다. 아, 전혜영이구나. 야 신동도 뭔 줄 알고 전혜영으로. 후의 도전. 전화기 안 돼. 그 노래 따르라고 전혀 상관은 없고 내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김영철의 파워 FM이라고 라디오를 매일 진행을 하고 있어. 청취자 사연인데 엄마가 이제 지방에 계신데 자기는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딸 사연이 엄마가 너무 힘들었는데 외로워하고 적적해 하시고 신경 쓰이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엄마에게 매일 전화를 하기로 했대. 엄마에게 매일 전화한다는 말이 난 너무 좋았던 거야. 사실 난 엄마에게 매일 전화를 안 했거든. 혹시 못하지. 보통 그러지. 엄마에게 안 하지. 자주 전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엄마에게 매일 전화를 하다라는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방송에서 나도 오늘부터 여러분께 약속할게요. 엄마에게 난 매일 전화를 하겠다고. 엄마가 어쩌면 내 전화를 매일 기다려줄 수도 있을 거잖아. 그래서 그날 2018년 어느 날 방송하고 나서부터 엄마한테 전화를 매일 했어. 아, 잘했네.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매일 진짜. 딱 한 번도 빠짐없이 그냥 딱 시간을 정했어. 전화를 매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내가 엄마를 이래저래 엄마 옛날 얘기 엄마 첫사랑 이런 얘기도 어머, 들었어. 어머, 전화로. 너무 좋다. 옛날에 뭐 엄마도 그런 적 있었지 하고 엄마랑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난 엄마랑 지금 한 7, 8년째 통화를 매일 하고 있거든.
그 전화를 매일 하는 내 자신이 너무너무 괜찮은 거야. 진짜. 아니 너무 전화하는 거는 정말 너무 칭찬할 만한데 명절에 울산에 안 가고 독일, 영국. 프랑스 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좀 앞뒤가 앞뒤 안 맞네. 아니 전화를 퉁치잖아. 프랑스라서? 아니야 나는 저기 울산을 자주 가잖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격주로 가고 하니까. 아니 나 사실 약간 비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이거 좋은 말이지. 아니 그래서 또 할래. 혹시라도 가족들한테 이렇게 전화 한번 쭈뼛쭈뼛할 때 먼저 용기 내서 그냥 해봐봐. 그래서 난 요즘 전화하면 엄마한테 엄마 사랑해 하면 엄마도 나도 사랑해 그러거든. 그래서 매일 전화하는 나의 그 하루하루가 제일 고맙고 그런 나를 칭찬해. 칭찬해. 아, 좋다, 영철아. 감동적이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게 그렇게 되네. 아 좋아요 주고 싶지 않았는데. 자, 나는 처음으로 맞은 날. 자극적이야. 호동이구나. 저게 누가 봐도 호동이잖아. 돼지야. 아기 돼지는 호동이야. 너도 그러면 안 되지, 임마. 그거 우리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다 얘기할 거야? 야 이러면 나도 새로 하지. 사실 나는 슈퍼주니어로 처음에 데뷔해서 나의 목표는 그냥 예능을 하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사실 슈퍼주니어 처음 모을 때 우리 그룹은 노래도 하는 친구, 연기도 하는 친구, 예능도 하는 친구. 그래, 신동아 넌 예능을 해야 돼. 하면서 나는 예능 멤버였어. 근데 슈퍼주니어 처음에 데뷔를 했는데 내가 예능이 안 나가고 김희철, 그치. 김기범, 김기범. 한경, 제시요. 최시원. 잘생긴 순서대로 나가는 거야. 난 매주 기다렸던 거야. 그치. 난 언제쯤 나가나, 언제쯤 나가나. 근데 인체 그러다가 어. 희철이가 날 도와줘서 내가 엑스맨에 같이 나가게 됐어. 기억나. 그래서 희철이가 처음에 오프닝 때 날 막 소개해줬어. 강호동 씨 엄청 잘 따라해요. 자, 야 보여줘. 근데 내가 너무 떨어서 볼춤을 잘 못 춘 거야. 그랬더니 호동이 또 알았다. 하고 쓱 넘어갔어. 그때부터 이제 나는 강호동에게 인정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강호동이 하는 프로그램이면 다 나간다. 그래서 스타킹, 강심장, 강심장. 하면서 다 따라다녔는데 맞아. 강심장에서 있었던 일이야. 강심장에서 맞았구나 너는. 처음에 첫 주에 시작했을 때 내가 저 맨 뒤에 앉았어. 첫 주 녹화를 했어. 근데 다음 주에 갑자기 나 말고 이특하고 은영만 간다는 거야. 맞아. 날아갔구나. 아, 날라갔구나. 내가 잘 못했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한 3, 4주 있다가 자리가 비었다고 불러주는 거야.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날 나오는 게스트가 누구예요? 해가지고 막 개인기도 하고 막 춤도 추고 하니까 그때부터 호동이가 시선이 좀 바뀌는 거야. 막 하면서 막 물어주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 멘트하는데 갑자기 나를 이렇게 찾더니 다음 니 막 하면서 나한테 시켜주기 시작한 거야. 아 이거 내가 좀 이제 인정받는 건가? 폭군인데 네가 얘기하는 것도 그래. 아 그래? 폭군인데 네가 얘기하는 것도 그래. 아 그래? 아니 근데 나한테는 너무 나를 웃기거라. 나를 웃길 자 없느냐. 나한테는 그게 너무 설렜던 거지. 근데 사실 무섭기도 했지. 내가 여기서 또 도전했다가 못하면은 또 팽당하는 거 아닌가? 맞아. 근데 그러다가 넥스트 스텝. 내가 정말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을 보여주는 걸. 왜냐면 나는 사실 이상하게 나는 몸을 보여주면 뭔가 다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야. 근데 내가 초강수를 띄웠어. 뭐였냐면 그때 당시 비 형이 나왔었어. 널 붙잡을 노래라고 해가지고 옷을 올려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였어. 수달처럼.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했을 땐 비만 보이고 탁 돌았을 때 조그맣게 만이라고 적자해서 치우고 비만을 딱 보여주면 웃기겠지? 해가지고 그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딱 나가가지고 옷을 딱 올리고 막 하는데 뒤에서 막 호동이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딱 끝내고 딱 들어갔는데 원래 안 그러거든? 호동이가 이만큼 나와서 들어가는 내 등짝을 딱 때리면서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너무 설렜던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 끝나고 대기실로 와라. 이건 무슨 거의 헷갈리는데. 진짜 같기도 하고. 웃길 자 없느냐. 왕의 남자 그거 아니야? 걔 나를 웃길 자 없느냐. 너 한 번 오더라. 이 정도면 완전 그냥 폭군이야. 왕의 남자에서 나오는. 끝나고 대기실로 와라 하더니 그날 대기실에 처음에 가서 호동이 형이 끝나고 오늘 방송 어땠고 하면서 자기 번호를 나한테 딱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호동이 형 번호를 그때 처음 받았어. 저자를 내 침소로 데리도록 하여라.
신동이를 내 친서로 드리도록 하여라. 아무튼 난 예능에 꿈이 있었는데 사실 나도 고맙다, 승원 고맙다. 씨랑 비슷하게 트라우마가 살짝 있을 뻔했지만 그걸 좀 넥스트 이겨내고 스텝. 끝까지 넥스트 스텝을 해서 나 호동이에게 좀 그날 인정을 받지 않았나. 내 자신을 칭찬해. 너무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